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잠도 좀 잘 안 오고 뭐 또 밤늦게까지 할 일도 있고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속 터지는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다소 교양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과 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이 왜 말과 글을 쉽게 써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강조를 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 때 어떤 딱딱한 전문 용어라든지 어려운 말 같은 것을 피하면서 가능한 짧고 직관적인 문장들을 사용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베르킨게토릭스의 항복이라고, 옛날 전쟁터에서 한 장수가 다른 지도자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멋진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 왼쪽에 백마 타고 있는 항복하는 아저씨가 아니고 오른쪽에 멋진 빨간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바로 저 아저씨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시대의 장군이자 정치가로서 서구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서양의 3대 영웅이라고도 불러질 정도인데요. 그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고대 서양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고 인생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인데요. 어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배가 암초를 피하듯이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쉽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누적된 베테랑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 사회와 무리 안에서 직관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특수 용어, 줄임말, 은어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문 용어라고도 하죠. 그런데 남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할 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본인이 전문성을 뽐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정작 그 말의 전달력과 문장의 가독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인즉 듣는 대상에 맞춰서 때와 장소에 맞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라는 요지입니다. 난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는 법입니다. 뭐 혁신가다, 사기꾼이다, 사람들마다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갑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보자면 남자로서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 양반이죠. 분명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업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도 뭐 이 사람이 이제 설립하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고, 뭐 또 특히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로켓 개발 기업인 뭐 스페이스X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바다 위에 있는 바지선에 발사되었던 로켓이 발사체를 이제 궤도 상공 위에 올린 다음 자기 혼자 다시 원래의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뉴스에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췄다고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데 이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이 사람 그 자체, 정확히는 저 잘났다고 하는 양반이 했었다던 말입니다. 말.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전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전문 용어 그리고 고참 기술진들끼리만 통용되는 은어를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과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자기가 바보로 보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실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앨런 머스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자기가 챙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가 있는 양반이라는 거죠. 이제 공동체와 회사 조직 안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저 사람은 신경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는 부장, 과장, 사원들이 모이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식 토론도 가능한 자제하는 편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단 몇 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회의가 빠르게 끝나도록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식 기업 토론 문화와는 상당히 좀 다른 문화죠. 이 인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떠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 번쯤
듣고 가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토론을 짧게 한다. 그죠?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점은 이제 저 얼음 사이다가 제가 가끔 이런 오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섭섭하던데, 제가 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이제 복잡한 말과 전문 용어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학교 대표, 남들 대표로 이런저런 자리, 발표하는 자리, 글 쓰는 자리에 여러 번 다녀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저 역시도 가능한 말을 멋있게 있어 보이게 꾸며서 하려고 허영심으로만 가득 차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 어려운 단어, 생소한 한자어로 점철된 문장들을 또박또박 늘어놓으면 친구들이 와 하면서 감탄해주는 그것으로 빈약한 허영심에 자양분을 삼던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저도 중학생 시절 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나이를 먹고 독서량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저는 가슴 속에서 뭔가 의문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말 잘하고 독서량 많기로 유명했던 영웅들이 남긴 말이라든지 우리 현대시대의 몇몇 영웅적인 인물들의 말에 대한 경구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뭔가 가슴속으로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가 19살과 20살 무렵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제 남들에게 말할 때 이제 복잡한 표현을 안 쓰고 가능한 쉬운 표현, 쉬운 단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말하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내용은 진지하다고 할지라도 단어와 어휘만큼은 딱 우리 남자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표현들로 가능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전달해 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짧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요, 인간의 지성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다 막론을 하고 그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배움이 짧은 분들이 많이 속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배움이 짧은 분들이 많이 속하는 단계예요. 뭐 단순하고 이제 1차원적이죠. 그 제일 밑에 있는 1단계.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간단 명료하고 직관적인 것을 선호하며 본질과 알맹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중간 단계는 바로 배움이 어설픈 단계입니다. 선진국 고학력 사회에서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이곳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말을 장광설로 쓸데없이 길게 늘어뜨리는 영화평론가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 좌파 연예인들, 말 복잡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딱 그런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면 뭐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뭐 대학 교수라는 양반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하면서 본인들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바로 이쪽입니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순수한 맛도 없고 무식한 사람보다 제가 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인간 부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은 3단계, 철학적인 인간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학문적인 자문자답과 갈등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고, 다시금 이 사람들은 순수한 알몸과 본질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와 3단계 사이에는 여기에 서로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 끝판왕을 찍었다고 하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철학가 할배들 있잖아요.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제 그런 대단했던 옛날의 할배들이 왕이나 고위 정치인들에게도 뻣뻣한 자세로 진리를 설파하려고 했던 한편 길거리의 거린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 가장 하찮은 사람들에게서도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배우고 깨달을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던 이유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런 철학적인 소리들이. 이제 제가 평소에 사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외적인 요소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알몸과 알맹이를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만한 사람이라고 종종 중대한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인간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그 외모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스펙, 외부의 평판 같은 것들이 아니라 가능한 그 사람의 순수한 지성, 논리라는 알몸 그 자체를 들여다봐 주려고 이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좀 어떠십니까? 지금 꽤나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는 사실 PC주의적인 성향, 좌파적인 성향이 다분한 곳이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곳은 아닌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해진 미국의 영상 서비스 업체가 있죠. 바로 넷플릭스라는 곳입니다. 소재의 다양성과 참신한 만큼은 적어도 판에 박힌 한국의 방송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최근 내놓은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브 데스 앤 로봇이라고 하는 이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독특하죠, 여러분들. 러브 데스 앤 로봇. 이제 약 16편쯤에 한 편당 10분 내외의 짤막짤막한 단편 영화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서 좀 이런 예술적 철학적 느낌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만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마 블루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일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적당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극 중에서 지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초인적인 예술가입니다. 뭐 육체를 개조해가지고 수백 년 이상 살아온 극 중에 있는 세계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긴 세월 동안 온갖 예술 활동과 개인적인 고찰의 과정을 겪은 뒤 다시 순수한 알몸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던 그 단순한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결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인간 사회의 온갖 부귀영화를 맛보고 복잡한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예술 활동과 의식 세계 속을 자유롭게 헤엄을 치던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던 파격적인 예술가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다시 순수한 알몸과 본질에 충실하던 단순한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그 만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든 어떻게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또 이 영화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뭐 한 10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남 시선 의식하거나 이제 허영심과 보여지는 것에 집착해서 이렇게 지치는 분들, 그리고 지저분하고 화려하게 점철된 문장과 세련된 말을 쓰고 싶어가지고 애쓰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이 이제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은 나름대로 큰 울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단편 영화 지마블루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1단계와 3단계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알몸을 바라보는 거, 본질 추구하는 거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바로 진짜 철학입니다. 꼭 여러분들 딱딱하게 무슨 주의, 무슨 학파 이런 것들만 철학이 절대 아니고요. 복잡한 것은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고 자세하게 곱씹어 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맛을 찾아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누누이 강조하던 얘기가 있었죠. 공부가 깊어지면 옛날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문구와 격언들이 새롭게 곱씹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과 글이라는 것은 남에게 뽐내고 자기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패션처럼 걸쳐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말과 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과 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남들에게 들려주고 남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생겨난 발명품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